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75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수준 높은 문제가 좀 있었죠? 4번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습니다. 4번 문제 좋았고, 그리고 8번 문제가 좀 까다롭고, 좋았어요. 그리고 9번 문제는 모르겠다. 10번 문제는요. 10번에 동그라미 3번 선지를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이 10번에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강론쟁점이거든요. 강론쟁점에서 좀 빼기 뭐해서 그냥 도는데 여러분 10번에 동그라미 4번 선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10번에 동그라미 3번 선지가 정답이니까 이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1번 문제도 좋았지.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행정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말은 맞죠. 미리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은 법치행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대로 조치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 적어놓은 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해설에서 두 번째로 행정의 효율성만을 생각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하지 않고 행정 적용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동종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종사건이죠, 여러분. 당해사건이 아니되니까. 당해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동종사건은 다른 사건이잖아. 유사사건일 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데 불과해요.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아니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라는 건 법률 우위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다 지켜야 돼요. 하지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조례와 공법적 단체의 정관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이요.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들이 인정한다. 그럼 이유제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여러분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이유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2번이요. 다음은 행정의 자기구속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간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니 한번 읽어봅시다. 원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정한 바에 따라서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되풀이 시행된다는 말은 설례 필요설이죠. 기억은 뭐예요?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갖게 되죠. 넘어갑시다. 3번 다음 중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그러니까 철회와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직권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3번도 좋았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인 행정의 취소. 부담적인 행정인 침익 처분의 취소니까 상대방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네 동그라미 2번이요. 수익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그러니까 반면은 아니고 동그라미 2번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철회권 유보에 부과를 뒀다. 나중에 성매매 없어 그러니까 왜 성매매 없어? 그 숙박업소에다 숙박업 면허를 내주면서 나중에 성매매 적발되면은 숙박업 면허 취소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죠. 그럼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했다. 성매매에다 적발됐다는 얘기죠. 그래 철회권 행사했다. 상대방은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할 수 없겠죠. 또 어떤 것도 있을까? 어업 면허를 해주면서요. 나중에 어족이 고갈되게 되면은 어업 면허를 철회할 수 있어요. 혹은 그 하천에 대해서 낚시터한테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내주면서 해당 지역에 나중에 댐 건설을 할 수 있거든요. 댐 건설을 하게 되면은 낚시터에 대한 하천 점유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댐 건설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낚시터에 대해서 하천 점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죠. 강압상 처리할 수 있죠. 이때 상대방은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미 알려줬잖아. 철회권 유보되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 보호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좋은 문장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철회권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원처분 권한 포함설을 알고 있죠. 원처분 권한 포함설에 따라서 원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철회권 행사할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 직권 취소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죠. 만약 이런 경우에 직권 취소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진다 그랬습니다. 4번이요. 행정행위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면 기억이요. 특정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 능력 내지 포괄적인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는 특허라고 부르죠. 니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 행위를 동일해서 보충하여 보충이죠. 그 행위를 완성시킨다. 완성이죠. 그럼 보충과 완성이란 말이 난 무엇에 대한 키워드입니까? 이거 인가에 대한 키워드죠. 기억의 경우에는 설정이라는 말이 키워드고 설권에 해당하는 특허. 그럼 A번이요. 도심이 갑자기 제 PC 알람이 울리네요. 저 알람 꺼버려야지.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이건 해당 재건축 조합이라는 공공조합을 만드는 거죠. 행동 주체를 만드는 것이고 행동 주체가 해당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하는 강학상 특허죠. A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A와 D 묶어주세요. 도심이 주거한 D 볼게요.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인가? 여러분 사업 시행인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는 강학상 인가죠. 그 이유는 이미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라는 특허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D 같은 경우는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는다니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통해서 비로소 사업권이 부여되는 거죠. 사업권 부여가 뭐예요? 설권이죠. 그래서 D의 경우에는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를 통해 사업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A와 D 묶어서 비교해봤고 또 B는 여러분 또 A와 비교해보셔야 되겠죠.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 단체 조합의 설립인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의 경우에만 강학상 특허입니다. 그 밖에 다른 단체에 대한 설립인가는요, 일종의 비영리법인이죠. 제가 비영리법인 관련된 건 다 모두 뭐라 그랬어요? 인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도 인가입니다. C는 여러분 또 D와 비교해야 되겠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기획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강학상 특허 받았죠. 그렇다면 이미 특허를 받은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계획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이거 외국인에 대한 거죠.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이 뭐 취업 목적인지, 그 다음에 유학 목적인지, 혹은 관광 목적인지, 어떤 체류 자격을 줄 것인지는 대한민국 정부 마음이에요. 왜?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은 특허에 해당하는 건 A, D이고 인가에 해당하는 건 B와 C죠. 특히 여러분 A, B, C, D는요 헷갈리는 거 이번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 4번 좋은 문제. 자, 5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취득.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그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거죠, 여러분. 2번과 4번 묶어서 비교해 놓으시고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이게 협약이라는 말만 나오면요, 이게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아니면 특허인지,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아니면 처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개별 법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시험장 가서 개별법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 중소죠? 작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라고, 이렇게라도.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2번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통보.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쫓겨난다니까. 해당 산업단지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업단지 공단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 쫓아내는 거죠. 퇴거 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서 우월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제시가 불필요죠.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제시가 필요한 건 처분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좋은 문제였네. 뭐 다 좋은 문제래네. 그쵸? 좋은 문제 많았어요. 다시 한번 좋은 문제 정리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문제가 문제 1번, 3번, 4번, 그리고 6번, 8번, 10번까지.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5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자료. 경찰이 사진 찍는 거죠? 그 시위 집회 가담한 자에 대해서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찍혀있죠. 이건 여러분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요. 동그라미 2번이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 개인의 지문 정보가요,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증 그증 발급받을 때 10손가락 모두 날인하는 거죠. 이게 경찰관이 이를 청장이 보관 전산화해서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한다. 이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맞지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침해라는 건 가치 판단에서 나쁘다는 뜻이잖아.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 범죄는 거의 불가능하고 웬만하면 잡히잖아요. 잡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요 어딜 가나 CCTV가 있어.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그 지문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문이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걸려요. 전 개인적으로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제도는 좋다고 생각해. 물론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모두 수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정보 제도는 개인의 자기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침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 정리 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이거 흔히 퍼즐 이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냐면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개인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적 생활 형성된 정보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보호의 정도는요. 동그라미 3번 선지에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보다는 보호의 정도가 약하겠죠. 그렇더라도 보호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해당 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겠죠. 예컨대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 은행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뭐 부정수표를 발행했다든지 뭐 등등 뭐 자기 통장 계좌를 대폭에 그 통장 그래가지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은행 등 금융기관이 블랙리스트지 일종의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겠죠.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전과자들의 범죄 경력이죠. 범죄 경력에 대해서 나의 개인정보인 건 맞죠. 뭐 삭제 요구할 수 없지. 7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처벌금지에서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라는 건 형벌 얘기하거든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다른 제재와 병과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죠. 종업원이 만약에 형사 미성년자다. 그럼 종업원의 경우는 제재를 안 받겠죠. 하지만 영업주는 제재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종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종업원이 처벌받는 경우에만 영업주가 처벌받는다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동그라미 3번.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은 처분이라는 말로 끝나지만 이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죠. 범칙금 통고하는 거죠. 안 내면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 형사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 받을 수 있거든요. 무죄 판결 받으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은 워낙 자주 나오던 지문이라서 건물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여러분 퇴거 조치는요. 직접 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강제에 대한 별도의 강제 집행의 권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건물 철거의 경우는 대집행 영장 보냈겠죠. 이런 경우에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철거 집행이 불가능하겠죠. 점유자들이 어차피 항거할 테니까. 별도의 집행 권한 없이도, 별도의 영장 없이도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자, 8번.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행정 절차상 공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동그라미 1번 여러분 해설 한번 볼까? 일단은 8번 동그라미 선지 읽어보게 되면요. 공표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표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전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 사전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거 침익처분이죠. 침익처분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침익처분에 해당하면 분명히 사전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건 맞는데 동그라미 번 뭐라고 놨어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요. 8번 동그라미 1번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별도의 독립된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40조의 3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위반 사실 등의 공표죠.
그리고 위반 사실 등의 공표, 그리고 미리 통지하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라. 그러니까 제가 뭐 불사견 이렇게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건데 공표는 별도의 독립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40조의 3에 따라서 의견 청취,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또 시험 나왔을 때 맞추기 어렵죠. 동그라미 2번이요. 공표를 규정하는 법률도 당연히 비례 원칙 등에 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공표를 통해서 저 사람 범죄자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 신상공개제도. 지금 여러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되죠. 과거에는요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수자, 옛날에 이거 원조계제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경우에 신상공개를 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좀 위헌성이 크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어. 지금은 성폭력 범죄만 신상을 공개하고 성매수자도 물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이게 성폭력 범죄와 같은 정도의 나쁜 놈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의 결론이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요 위헌은 아니라고 봤어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발생하는 사익 침해 정도가 더 작다. 이익 경량해 보니까 뭐가 더 크다?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자, 4번이요. 위법한 공표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공표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법적 효과의 취소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여부는 처분성이 있어요. 왜? 법 위반 사실 공표하게 되면 상대방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이지. 동그라미 4번.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명단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했죠. 여기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랬죠. 9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번.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에 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용 개시에 해당한다고요. 동그라미 1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 소유주가 방치한 사도가 뭡니까? 사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인 소유의 땅을 일반 국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철조망 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거 막으면 우리 갈 길 없다 그래가지고 서로 분쟁 발생하고 철조망 뽑아버리고 계속 다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토지 소유주가 항상 이게 그 철조망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잘못 막으면요 교통방해죄라고 형사처벌도 받아. 토지 소유주가 짜증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의 땅인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해당 지역 지자체가 관리하겠죠. 그럼 이것도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관리, 그럼 여러분 뭐 생각하라고요? 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포기한 사도,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고. 그럼 그 해당 사도에 싱크홀이 발생했어. 그럼 영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민법과는 달리 동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은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하자 해석과 관련돼서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주관설은요 해당 영조물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요구해. 그럼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을 못 물어. 근데 객관설은요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기만 하면, 이를테면 여러분 옛날에 성수대교 기억나세요? 성수대교라고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었거든요. 멀쩡했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다. 그럼 객관설에 따르면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배상 책임이 가능하겠죠. 주관설에 따르면요 해당 영조물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까지 인정돼야 돼. 그러니까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고, 이런 면에서 국가배상법 5조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관설로 가게 되면요 영조물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그게 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지.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뭐하러 5조를 만들어. 이런 면에서 5조는, 그러니까 제 주관설은요 국가배상법 제5조의 독자성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는 5조 책임이죠. 비용 부담자는 6조 책임이죠. 둘이 다르다? 그럼 피해자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10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불복 절차 다툴 수 있다는 걸 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심판 고지해줘야 돼.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되는데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면요 그 상대방은요 불고지, 그러니까
미고지 내지 오고지를 이유로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이요. 코멘트 보세요. 처분을 하면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에요. 처분을 하면서 만약 여러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누락했다. 그럼 절차 상하자야. 그런데 불복 절차 미고지 오고지는 절차 상하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뭐 편의만 있을 뿐입니까? 뭐 미고지 혹은 오고지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정도, 그 정도의 그 상대방에 대한 보호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재결 형성력. 여러분 형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수준의 영어 단어로 바꿔보세요. 뭡니까? make죠, make. 이게 형성력이 인정되면 여러분 형성 재결 이해되는 거죠. 해당 해설 보세요.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취소 재결은 뭐예요? 직접 취소해버리는 거죠. 변경 재결은 직접 변경해버리는 것이고, 처분 재결은 직접 처분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형성 재결이죠. 근데 반면에 이행 재결 보게 되면 변경하라고 명령한다. 처분하라고 명령한다. 변경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을 해야지 그때 비로소 make 형성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처분 명령 재결에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그때 비로소 형성 make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명령 재결이나 처분 명령 재결과 같은 이행 재결은 형성력이 없지. 동그라미 2번 선지 읽어보게 되면요. 재결의 형성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의 취소 변경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 처분에 않는 변경 명령 재결 또는 의무 이행 명령 재결은 발생할 수가 없죠. 원대는 쳐볼까? 직접 취소의 첫 번째로 직접 취소의 처분에 왜 이렇게 오늘 잘 안 읽히냐. 직접 처분의 취소 변경 등을 여기까지 원들에 직접 처분의 취소 변경 죄송해요. 이 경우를 형성 재결이라고 부르고 형성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10번은 동그라미 3번 지문 가져가라는 얘기고, 물론 동그라미 2번 지문도 가져가고 동그라미 1번 지문도 가져가대요.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에 대한 불복 심사 청구에서 과세처분의 경우 여러분 심사청구랑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 거치면 되는 거죠.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서 취소가 되었다. 그럼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받은 거죠. 그러면 인용재결이니까 기속력이 발생했죠. 그런데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부가처분을 되풀이한다. 이건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죠.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설령 그 부가처분이 감사원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감사원이 잘못한 거네. 시정요구한 건. 재결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가처분은 위법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강론쟁점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이죠. 별정직 공무원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거 우리가 세도공 이렇게 알고 있죠. 과세처분, 도로교통법상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해설 보니까 제가 일단 코멘트 첫 번째 줄에다가 강론쟁점이니 총론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가볍게 무시하시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라고요. 근데 별정직이라는 게 특별히 정하는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특성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 강론 공부한다면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근데 행정심판 전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끝냈고 중요한 문제 많았다. 1번, 3번, 4번, 6번, 8번, 10번 다 중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많이 틀렸어도 별로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